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탑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젠이 뭐 주주분들이 뭐 다 더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뭐 두 자릿수는 꾸준히 이제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간혹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1분기에 안 좋았고 2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약간의 좀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안 좋고 혹은 1분기가 고평가다 라고 어느 정도 보여지는 종목들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네, 공매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1분기 고평가 아니면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 라고 불려지는 종목들에서는 좀 공매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일부터 뭐 거의 뭐 거래의 3분의 1에서 뭐 5분의 1 정도는 공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일전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10만원 위에서 이렇게 놀아줘야 된다. 그래야 11만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모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가장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색하게 공매도 시작과 함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공시가 하나 나왔죠. 모건 스탠리 그죠? 컨퍼런스 참가해서 13일 날 1분기 경영 실적 설명을 하고 이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13일이라고 해요. 그럼 실적도 13일 날 나올 거예요.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 먼저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13일 날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대상은 해외 기관하고 뭐 애널리스트들에게 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게 낫죠, 차라리. 외국인 애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 적인 건 맞습니다만, 적인 건 맞아요. 적인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를 또 부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 또 외국인인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뭐 같아도 잘 설명을 하고, 1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고, 2분기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떤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어필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공매도가 엄청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도 이후로 개인들만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어요. 뭐 기간도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애들은 좀 주가 빠지면 샀다가 좀 올라가면 털고 나가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개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면서 개인들은 연속 매수, 외국인들은 연속 매도 이런 수급 상황입니다.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그게 과연 1분기 실적 발표일 때 역전될 수 있을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독일에 뭐 250억 원 규모의 뭐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 하는데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공급 계약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독일에 진단 키트를 공급하게 되는데 뭐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고 있지만 현재 주가에는 크게 반영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갔다 빠진 거를 뭐 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봤지 않습니까? 뭐 주가 올라갈 때도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좀 그래 내가 너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가격 구간은 이 정도예요. 사실 여기는 과한 거죠. 이 하락은 과하게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79,000원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보니까 뭐 무증 받은 거 물타기 하고
주가 좀 올라가니까 더 사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는 쉽게 이거 계속 비중을 추가하면 안 된다. 네,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게 움직일 때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좀 진심을 다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잘 지키고 계신지 혹은 뭐 진짜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아니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예상 실적은 우리가 다 봤죠. 예상 실적도 보고 뭐 기업 리포트,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들도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금 예상을 보면요, 이게 좀 조정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분기로 볼까요? 네, 분기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무조건 늘었죠. 네, 몇 배 늘었죠.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죠. 왜냐면 1월과 2월에 진단키트 수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죠? 관세청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4월부터 이제 또 다시 증가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2020년 3분기, 4분기가 실적적으로는 피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1분기에 대한 해석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버리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매출액도 68에 48, 58에 40, 48에 32, 4배, 영업이익도 5배 이렇게 나온 게 그렇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기사나 리포트를 내주면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전 분기 대비 QOQ YOY는 전년이고 QOQ는 전 분기죠. 전 분기 대비해서 해버리면 매출액 떨어지고 영업이익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주가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2020년 9월하고 2021년 3월 보면 매출액이 엇비슷하죠. 3,200억, 3,600억. 영업이익도 2,100억, 2,010억. 맞죠? 그럼 대략 한 7, 8, 9가 3분기이기 때문에 과연 시즌이 7, 8, 9월에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7, 8, 9 이때죠. 최대 실적을 내면서 움직였다. 이때는 사실 분위기도 좋았고 뭐 지수 편입 얘기도 있었고 대략 한 요 구간이란 말이죠. 좀 프리미엄 더 붙어서 움직였던 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도 탔을 때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찍히는 숫자는 엇비슷해요. 사실 3분기 분기 실적이랑. 근데 과연 투자자들의 심리 분위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 진단키트 쪽으로 쏠리는 심리가 이때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때도 지금 현재도 비슷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사실 아니죠. 냉정하게. 그죠? 그러면은 뭐 한 요 구간 정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우연찮게 이 구간은 여기는 깨지 마라 했던 그 가격 구간과도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정도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긴 해요. 이때는 완전 오버슈팅이었으니까 분위기 좋았고 실적도 최대치였고 확진자 수도 갑자기 연말 그러니까 3분기 넘어서부터 갑자기 확진자 또 늘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 트리거가 되는 거는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1분기 실적을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을 내면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빠지기 때문에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전년 대비로 집중을 해야 돼요. 기사나 아니면 리포트들이 전년 대비로 나와줘야 전년 대비해서 뭐 몇백 프로 올랐네 이렇게 해줘야 좀 투심이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서 어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시젠 측도 사실 뭐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뭐 무상증자도 하고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죠?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유럽에 매출도 내고 하는데 공매도 외국인들이 대놓고 그냥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이제 어필해야죠. 이제 어필해서 우리 공매도 그만 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니들 공매도 치면 나중에 니들이 더 안 좋을걸? 이런 심리를 조금 불러일으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 악플이 달릴 것 같은데 이 오버슈팅을 빼고 보면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3분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때의 주가의 범위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전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가진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있을 내일 모레 있을 1분기 실적 때 1분기 실적을 YOY로 좀 기준으로 많이 해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시젠 측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좀 가시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목 분석을 할 때 다 냉정하게 하는 게 냉정히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뭐 취할 것들은 취하고 아니다 뭐 나랑 생각이 다르다 혹은 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 것 같다 하면은 뭐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해도 다양한 혜택들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 HBTV 천사를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친구 추가했다고 인사말이라든지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5월은 오직 허브경제 TV다. 그래서 뭐 시젠 종목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공매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했던 종목들이 패를 까보니 실상 보니 되려 공매도 시행 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약간은 좀 A부터 Z까지 다시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 다시 좀 코칭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 이벤트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20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 꼴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도 좀 건강하게 좋은 종목들을 구성해 보심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